지난 14일이었죠. 그 법무부 장관 우리 조국 장관이 이 논란 끝에 사퇴 의사를 밝힌 날, 그것보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쇼킹한 사건이 그 FX 출신의 이제 배우이자 가수였던 설리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뭐 저는 연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설리라는 그 연예인, 그 가수의 활동을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었던 친구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동년배는 아니죠. 동년배인 우리 유아라 기자가 이 사건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제 설리 씨는 데뷔 초반에는 그냥 여느 아이돌, 여자 아이돌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뭐 귀엽고 상큼하고 이런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이제 SNS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운동이라 하면 노브라 권리를 주장한 브레이지어는 자신의 액세서리다. 어울리면 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런 가벼운 옷차림의 사진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건 거죠. 그냥 비난 수준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지금은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댓글을 조장했던 게 사실 언론 보도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나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설리 씨가 죽었다라는 속보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게 왔구나. 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설리 씨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 어떤 그런 비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고 계속 맞서 싸웠었거든요. 여자 아이돌, 여자 연예인이 하기 힘든 거의 유일무이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녀를 향한 비난도 많았지만 그녀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그녀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설리 씨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카피 문구 중 하나가 여전사 끝내 장렬히 전사하다 이렇게 썼던 카피가 있어요.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른바 탈크로스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대표적인 아이콘 같은 형태가 돼서 거의 유일하게 참호를 파고 전투를 하고 있었던 설리란 사람인데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악플을 다는 주요한 어떤 진지에서는 집중 포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설리의 죽음을 사실은 예견을 했고 언젠가는 올 것이다. 사실 저도 연예계에서 제가 친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여러 가지 이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연예계 생활의 우울증을 좀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설리의 예를 들어요. 야, 설리 같은 사람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근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예죠. 사실은 이것은 설리는 일종의 만들어진 진영 구도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설리를 사실은 도와줬어야 되는데 일종의 방관했거나 두려워서 왜냐하면 자기도 역시 그 포탄에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많은 그런 비겁함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리의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성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가 마치 이제 인터넷 실명제 익명 댓글을 없애는 이것이 처방인 것인 야기되고 있는 그건 오도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전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여성 차별적이고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홀로 맞섰던 설리 씨 이 현상에 대해서 그냥 악성 댓글의 문제 이거는 이제 익명 댓글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냐라는 문제로만 자꾸 좁혀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던데요. 전체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인터넷상 헤이트 스피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사이버가 아닌 공간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논쟁을 확장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악플로 국한시키고 연예인 사생활 그리고 실명제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는 아주 저급한 논리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정한 기득권자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논쟁의 확장은 저는 인터넷상의 사이버상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거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인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헤이트 스피치 문제도 있고 있지만 오히려 페미니즘에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정의당 내에서도 그 무슨 사태죠? 메갈이요? 메갈 사태에 그렇죠. 대한 이 격렬한 이 전쟁들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노브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개인의 취향 문제를 가지고 특히 왜 이렇게 이 댓글들이나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여성 혐오적 시각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건 분명히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사망 소식에 정당이 논평을 내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논평을 냈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도 냈고요. 심지어 민주노총에서도 냈죠. 예. 뭐 근데 결이 다 달라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그 댓글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도 있었고,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지적한 정당도 있었고, 이제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걸 악플 문제로 접근해서 뭐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걸 논의하자, 이게 대표적으로 보수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완전히 본질에서 비껴간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실명제는 심지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진짜 본질은 그 설리 씨를 향한 댓글이나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런 여성 혐오적인 댓글을 유발하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면 설리 씨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죽치고 앉아 있다가, 그렇죠. 뭐 이런 좀 브레이즈얼하지 않은 사진이나 옷차림이 좀 얇고 뭐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거의 뭐 19금에 가까운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속보 경쟁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혐오의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버는 자들의 집단들인 거죠. 겨우 트래픽 수 하나 늘리자고 타인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가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그런 언론 기사를 썼던 사람들 간에 뭐 되게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것 같더라고. 온라인상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그런 유발을 했던 집단이나 그런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양 지금 한 발 빠져 있거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그건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죠. 지들이 이것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양 빠져서 뭘 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 설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설리를 죽음으로 몬 놈들인데, 몬 집단들인데 마치 자기들은 이제 한 발 빠져갖고 무엇인가를 좀 하자고 하는 근엄주의, 엄숙주의로 넘어가서 그 다음엔 사기를 빠진 다음에 또 누가 먹이가 발견되면 그땐 또 아주 작사를 내놓겠죠. 이건 언론 개혁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고, 사회 개혁 문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걸 논의하자 그러면 사실 다 발을 빼요. 그러다 또 집중되고. 여태까지 설리가 버텨온 거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설리의 죽음이 사실은 그대로 끝나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투가 한참 있었을 때 미투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어떤 운동 진영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설리 씨의 그 죽음 이유,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운동 진영 내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저 연예 제작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설리의 그 사태를 수수방관한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런 어떤 사소한 이익 때문에 설리를 일종의 그 부분으로 타겟화시켜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연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여기 악마적인 네, 부분인 그쵸. 거죠.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제2의 설리가 나타나겠죠. 그때는 이제 더 비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애초에 설리 참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이었어요. 여자 아이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설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예산업 부분이라든가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반성 없이 그런 검토 없이 그냥 한 사람 죽었으니까 또 넘어가자. 사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사실 이게 설리 씨로 극대화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 혐오의 문제라고 보는 건 건데 그 뭐 설리 씨한테 가했던 그 무차별적이고 뭐 엄청난 양의 그 악성 댓글과 같은 그런 비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뭐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이런 비난을 받고 차별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 여성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물론 연예 산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리 씨의 어떤 그런 차별적 그러니까 뭐 악플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왔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고공농성 있잖아요. 노동자 투쟁들 그렇죠. 이럴 때 홀로 이제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그게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버티었던 사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흐름과 힘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라도 버텨내기 위한 그 뭐 소위 말하는 선도투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중적 관음증 사회 그것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언론 보도 그리고 여성 혐오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쫙 깔려 있는 이런 사회 내에서 혼자 조금 앞에 나갔다가 완전히 온갖 돌멩이들을 다 막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모습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동일하다고 받았습니다. 봐요. 논리가 동일하다고 봐요. 그거는 동일한 논리인 거고 우리 사회가 특히 연대성의 부족,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연대성의 부족. 그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뭐 정의당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연대의 틀들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 제가 정의당을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나마 뭐 제보고 있어요. 그나마 다른 정당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체가 아니 있어야 그게 되는 정의당 내에서 되겠습니까? 메갈리아 논란도 하나 봉합 못한 정당에서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설리 씨 그 사망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서 오히려 외신에서 네, 맞아요. 이 맞아요. 설리 씨에 대해서 이 한국이라고는 보수적이고 약간 여성 차별적인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페미니즘 뭐으로서 조명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측면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언론들도 음, 조심하는 거죠. 일종의 이 자기들도 거기에 공범이니까요.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참 이중적인 부분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외국의 언론들은 제가 막 그 카피가 외국의 언론 카피예요. 여전사 끝내 이제 전사하다라고 그것도 외국 언론의 카피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니까
명확히 이 사태의 핵심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싸워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도덕적 엄숙주의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설리 씨가 지 작은 말 하나하나가 다 도덕 성인군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말 하나 틀리면 그거 갖고 이제 쉽게 네, 우리가 말하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주로 강요하는 그렇죠. 모습인 부분이죠. 거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치마는 몇 센치여야 돼, 하이힐은 왜 이렇게 높게 신어, 머리는 왜 이렇게 색깔을 많이 들여,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죠? 왜 그렇게, 그게 이유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민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구조화된 이런 폭력 사회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자 우리 해야 될 첫걸음이 뭘까요? 첫걸음 실천적 행동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실천적 행동이든 뭐 목소리가 되든 고함이 되든.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도 약간 실감이 안 났고 오늘에서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후에 뭘 고민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그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예. 그렇죠. 설리 씨는 뭐 지금 장례는 치러졌잖아요. 예. 장례를 치러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삶과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과제와 어떤 숙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뭐 방법이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발씩 나서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 그리고 설리 씨가 그동안 이제 여전사, 전사처럼 싸웠던 그 모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설리 씨의 명복을 빌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